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을 완성한 신라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왕권을 강화해 갔을까요? 그 통일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왕권을 강화합니다. 통일의 첫 번째로 무일왕 때가 되죠. 그죠? 무일왕 때부터 김춘추가 됩니다. 무일왕 때부터 왕권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데 무일왕은 나당연합군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일왕 때부터 왕권을 강화해서 최초로 진골 출신이 왕이 됩니다. 그 앞에까지는 성골이었었죠. 이때부터 진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무일왕의 직계 자손이 계속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일왕의 아들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때에 바로 나당연합군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당나라가 신라마저 차지하려고 하게 되자 나당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당나라 군대까지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문무왕이고 통일 과정에 많은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통일이 끝나게 되자 완성하게 되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왕이 또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강화된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같은 진골 귀족 세력들을 많이 숙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귀족들을 김흠돌과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세력들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많은 통치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을 강화하면서 국학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여기서 관료전과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관료전은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토지만 지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리들에게 관청에 종사하는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읍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이 아니고 읍. 다시 말하면 지역을 지급한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역을 지급을 해서 이 노급을 받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노동력까지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권한이 있었던 것이 노급인데 신문왕은 그런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급을 아예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만 관료전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하게 되죠.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자 신라는 다시 통치 조직을 크게 정비하게 됩니다. 먼저 중앙의 통치 기구로 신라는 중앙 통치 부서를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설치합니다. 제일 먼저 설치되는 것이 지난번에 법풍왕 때가 되죠. 법풍왕 때 병부를 제일 먼저 설치합니다. 그때부터 필요한 기구를 자꾸 설치를 해서 이 무렵이 되면은 집사부를 비롯해서 14개 부서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부의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집사부가 실질적인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고 집사부의 장이었던 시중이 이 시중을 중심으로 이 정치를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앙의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찰하는 기구였던 사정부를 또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에는 구주 5소경, 9개 주와 5개의 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먼저 구주는요, 삼국시대의 신라는 5개 주였습니다. 나중에 통일을 하게 되자 이 5개 주를 없애고 다시 9개 주로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아래에 군과 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9개 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빨간 점이 찍힌 곳이 뭐냐 그러면은 소경이라는 곳입니다. 소경. 그러니까 작은 소울이란 얘기죠. 그죠? 이 작은 소울을 또 아주 오소경 제도를 또 주게 됩니다. 이거는 신라의 수도가 여기 금성인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야 땅에 금관경, 그 다음에 백제 땅에 남원경과 소원경, 그 다음에 고구려 땅에 중원경과 북원경을 두어서 수도의 편재성을 또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이런 주 군의현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래에 말단 행정구역으로서는 촌이 있었습니다. 촌. 그리고 이 촌에는 촌주가 이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구주 외에 아까 설명했죠. 오소경,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고 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주 소경들 외에 향부곡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정구역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평민인데 평민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랬던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향부곡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이 교대로 서울에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관청에서 관리로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관들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 사정을, 아까 중앙정부에는 사정부를 뒀죠. 지방에는 외 사정을 둬가지고 지방 세력을 또 견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요, 구서당과 십정을 두게 됩니다. 중앙에는 구서당, 지방에는 십정을 두게 되는데, 중앙에는 9개의 서당입니다. 이 서당이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죠. 새롭게 만든 군대 조직을 이것을 서당이라고 그랬는데 9개를 두게 됩니다. 여기는 고구려나 백제, 말가린까지도 포함됩니다. 기록에 봐보면요, 신라 사람들로 구성된 서당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고구려, 백제, 말간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서당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민족 융합적인 성격을 피정복민이었던 고구려, 백제, 말간 사람들까지도 포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왕권을 크게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니까 그죠? 옛날에 신라 귀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고구려, 백제, 말가르 사람까지 포함한 군대를 만들어서 왕이 지휘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기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10개의 정을 두게 됩니다. 아까 주가 9개였었죠? 9개 주마다 1개씩의 정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산주라는 주는 굉장히 아주 면적이 더 넓고 또 고구려 나중에 발해가 됩니다만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의 정을 두겠죠. 그래서 전부 10개의 정을 두어서 지방을 담당을 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말기에 사회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연왕, 문무왕, 신문왕 때는 신라 중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신라 말, 또 신라 하대라고 하게 되는데 그럼 신라 하대가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바로 신라 하대가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동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언제부터냐 하면은 바로 8세기 후반에 해공왕 때. 해공왕이 좀 정치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귀족들이 해공왕을 피살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이 피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중앙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공왕 때까지 아니고 해공왕 다음부터는 내물한계 왕위가 개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내물한계도 됐다가 그 다음에 다른 계로 됐다가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외교왕 개성이 이루어지죠. 지금까지는 이제 무열한계에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무열한계가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고 새로운 왕계가 또 개성이 됩니다. 그때부터라 우리가 신라 말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회적인 동료가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중앙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오늘의 웅주의 도독이었는데 거기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김원창은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계승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었더랬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장보고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방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무렵의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의 많은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왕위 쟁탈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라든가 수탈, 거기다가 흉년과 전염병도 발생을 합니다. 이래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지방의 세력들이, 지방의 귀족들이, 그죠?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 어떤 지방에 있던 많은 세력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다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게 되자 중앙정부에서는 세금을 또 독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은 중앙정부로부터도 세금을 독촉을 받게 되고, 또 지방관으로부터 세금을 또 거둬가게 되고, 이렇게 되자 도저히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전국의 각지에서 봉기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상주지방에서 일어났던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바로 이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무렵이 되면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진골귀족이라던 세력 말고 또 하나의 세력이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입니다.
호족은 지방에서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물론 이들이 호족인 여러 이제 사람이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죠? 중앙정부에서 귀족을 하다가 뭐 지방에 간 세력도 있겠고 아예 지방에서 뭐 농사를 지면서 많은 세력을 키웠던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아예 지방에서 성장했던 귀족들이 나중에 호족으로 성장해가지고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자기의 세력권으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또 그 다음에 신라 하대에 유행하게 되는 풍수 지리설과 또 선종을 수용해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독자적인 세력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라 하대가 되면 또 누구냐 하면은 육두품들이 또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뭐 새롭게 성장해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들은 이 무렵이 되면 특히 골품제 사회를 많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관직의 골품 제도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회를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최치원, 그죠?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에 이렇게 정치를 해라라고 하면서 시무 10가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쌓고 있었던 이 호족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모색하게 되고 결국은 이 호족과 육두품 세력에 의해가지고 바로 고려 나라가 건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 바로 후삼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후삼국. 후삼국은 바로 첫 번째로 후백제가 세워지게 되죠. 후백제는 견월이 전라도 오늘의 전주가 됩니다.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900년에 바로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원래 견월은 경상도 상주 사람이었습니다. 그쪽 지방에서 군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전라도 완산주에 전주 완산주에서 바로 후백제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후백제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후고구려는 궁예가 그죠? 신라의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왕자 출신이었다고 그랬는데 궁예가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900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도를 송악에서 오늘 개성이죠. 거기서 철원으로 옮기게 되고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에서 바로 태봉으로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관제를 정비하고 아주 그냥 크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지금 신라가 이만큼을 차지했던 옛날 신라였는데 이 무렵이 되면은 신라는 그냥 요 정도만 차지하게 되고 바로 전라도와 충청도 지방으로 후백제 그 다음에 송악에서 시작했다가 철원으로 옮긴 후고구려 나중에 태봉이 되죠. 이런 큰 세력으로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후고구려는요. 후고구려는 궁예는 나중에 세력이 점점 키우게 되자 스스로 미륵이라고 합니다. 내가 미륵 부처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혹한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를 도저히 견디지 못했던 신하들이 결국은 궁예를 축출을 하고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왕건을 추대해가지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